자, 마무리하세요.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은 지난시대 의학이에요. 지난시대 의학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황제내경이라든가 상한론이라든가 근계혈액이라든가 난경 뭐 이런 부분들이 다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의학에서 어떤 이 약물의 시초, 신동관척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특히 상한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대 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 준비됐죠? 발표를 누가 좀 해보실까요? 자, 발표하고 싶은 사람. 예, 나오세요. 예. 자, 조장이 누구죠? 에이? 아, 백수지. 자, 요거 마이크 잡고요. 슬라이드는 내가 돌려줄게요. 자, 이야기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삼조입니다. 자, 이야기할 때 손 다 띄세요. 저희는 지난 키보드 시대의 손 의과 띄고요. 의사 중에서 난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토론해 보았습니다. 난경은 전환 말기에서 후한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의소로서 그 이름은 이치가 심오해서 쉽지 않은 것이라는 뜻으로 그 황제내경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논란할 때 난이 바로 이 난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뒤에 이 81편을 모아서 지어진 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맥학, 경락, 장부, 질병, 수혈, 침법 등이 있으면서 약물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만 이미 황제내경 자체에 약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물은 되게 적은 분량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저희 토론 주제는요, 난경은 과연 황제내경에서만 유래한 것일까입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난경은 황제내경에서만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난경은 황제내경에 대한 일종의 심층 학습서로서 황제내경에 미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본은 황제내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입니다. 난경 81편 중에서 30편이 황제내경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경이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내경을 보면은 보통 소문이 원칙을 딱 의학 이론을 제시하고 영추에서 그 이론을 응용하는 방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소문을 모르면 영추는 손을 댈 수 없는데, 이 난경은 영추에서 제시된 의학의 임상적 활용 방안을 한 번 더 응용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내경이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어서 황제내경에서만 유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 반대 의견입니다. 난경은 황제내경 이외에도 다른 의학서를 참고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난경이 황제내경을 참고해서 작성되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내경과는 다른 학설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난경에서만 드러나는 새로운 의학 가설은 먼저 촌근맥진법이 있습니다. 내경에는 온몸의 맥동처, 목이나 발 같은 데에도 맥이 뛰는 맥동처가 있겠죠. 이런 온몸 맥동처에서 맥을 짚는 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난경에서는 그 손목의 옆에 라디알 알터리에서 맥을 짚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는 촌근맥진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황제내경과는 약간 다른 황제내경이 이론을 더 함축시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내경에서 나오는 명문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눈의 정면혈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난경에서의 명문은 완전 눈과는 반대되는 완전 다른 의미인 생명의 근원처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황제내경에서만 난경이 유래했다면 같은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겠죠? 하지만 같은 용어를 한자까지 같은데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가들의 학설을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새로운 용어를 황제내경에서 없던 새로운 용어를 창제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신간 동기, 그 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키드니 사이에 있는 그런 기의 발원처라는 것이 신간 동기이고요. 또 기경팔맥, 황제내경에서는 12경맥만 주장하고 있지만 기경팔맥 또한 난경에서 처음 등장하고요. 또 뭐 팔회열, 8가지 회열을 난경에서 처음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신용어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학적 관점에서 보는 다른 의견, 다른 난경은 황제내경 이외에 다른 의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요. 일단 한나라 말기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화타와 장중경 둘 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둘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음에도 화타는 외과적 시술을 주도적으로 해서 뭐 마비상을 만들고 외과적 수술을 진행한 반면에 장중경은 상한론을 집필한 만큼 그런 내과적 약물을 통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등 서로 같은 시대에 같은 한나라 말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학적 체계와 의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한 말에서 후한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그 후한 말기에도 통일된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전한 말기, 후한 초기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욱더 그 한나라 시대 같은 한나라를 할지라도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의가가 존재했을 것이고 그 의가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채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내경 말고도 여러 가지 의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성된 게 난경이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난경은 내경 이론을 계승하고 구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볼 수는 있는데 내경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경의 본점을 벗어나서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서술에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학설을 제시함으로써 난경은 내경과 더불어 동양의학의 양대 경전문으로 칭송받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혹시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황제내경이랑 난경은 서술 시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황제내경은 그 원문이 망실되고 당나라 시대에 왕빙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서가 거의 뭐 원본처럼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따라서 정확한 서술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지난 시대 선진 시대에 이론이 생겨서 지난 시대에 누군가가 그걸 편집해가지고 총 81권, 소문 81권, 영주 81권 이렇게 저술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축적된 새로운 의학 지식들이 뭐 추가됐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맞아요. 명문을 오른쪽 신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책. 예, 좌신 우명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근데 저희가 막 작년에 한의학개론 때 막 비주 토너, 해주 뭐 이런 거를 외울 때 그 명문은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명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안 해온 거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명문학설이 또 새롭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명문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 난경에서 명문이라는 거 용어를 갖다 제시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 상화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운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약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처음 생기면서 그런 의미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난경은 혼자기 도술가 만들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더 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의학 학문 시간에 편작전을 읽어보았는데요. 편작전은 그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편작전을 집필했는데 그 편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냥 선진시대에 유명했던 여러 의가들의 사례를 편작이라는 이름을 하나에 빌려서 여러 의가의 사례를 종합해가지고 막 나열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난경을 저술했을지는 확실하게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난경이 아까 몇 편이라고 하셨나요? 81편. 그왜 81편인 이유가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3을 중요한 숫자로 보죠. 천지인 3재. 근데 8은 3의 4승이잖아요. 3 곱하기 3은 9고 9개가 9편이면 81편. 근데 소문도 81편이고 영추도 81편이고 이것도 숫자 상수학적으로도 중요한 그 난경이 황제내경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인데 황제내경 소문 81편, 영추 81편, 근데 난경도 81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수를 맞춘 거 보면은 아마 황제내경을 계승했다는 의미가 지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발표자님께서는 난경이 결국엔 내경의 이론을 계승하고 여기서 추가로 다른 의서의 이론까지 더해져서 난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경보다 난경이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의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치 있다. 그 난경에서 제시된 뭐 기경팔맥 등은 현재 임상에서도 잘 쓰이고 있고 한의학 이론의 중요한 원리로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난경은 황제내경에서 논란되는 부분을 설명한 책입니다. 따라서 논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 핵심이 더 중요한 핵심은 황제내경에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황제내경을 더 중요한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난경 또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많네. 메디알 앞서기나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목적의 경동맥이 더 잡기엔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메디알 앞서기나 연구했을까요? 그것도 그거는 얘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네. 네. 또 다른 질문이 많아서. 네. 난경이 왜 프로시기의 방식으로 책을 전술하는 이것도 아마 황제내경을 계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황제내경은 황제 헌원 씨와 6명의 신하들이 서로 문답식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록처럼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황제내경을 계승하였다는 의미가 있거나 혹은 이 지난 시대 그 서적들이 뭐 공통된 서술 특징이 뭐 그런 문답식 서술 방식을 차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경이 이제 내경의 이론을 계승한 구현 설명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난경이 내경의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내경의 내용을 반박. 저도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질문 그만할게요. 네. 수고했어요. 다른 데 발표도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아마 두 사람 질문이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인데요. 그 내경에서 기구인형맥을 같이 재죠. 요 손목하고 요 목을 갖다 같이 재. 두 가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목을 잡으면서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맥이 어디가 더 잘 뛰느냐. 일반적으로는 목에서 많이 잘 뛰죠. 근데 또 이 어떤 사람들은 손에서 더 많이 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좀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는 이런 분들은 손에서 목보다 손이 더 잘 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옛날에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손목의 맥도 많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맥을 두 가지 비교하는 거랑 한 가지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그 방법을 갖다가 반복론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것보다 좀 단순화시키자라는 쪽으로 난경이 좀 변해간 것이죠. 그래서 난경은 전체적으로 내경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좀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내경 말고 다른 데 있던 부분도 아마 끌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난경 자체만 가지고서는 난경 자체가 그냥 내경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서 좀 더 발전시키거나 필요 없다는 건 빼내거나 명문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죠. 그다음 기경팔맥도 내경에도 기경팔맥에 대한 언급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난경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있고 나중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 명나라 장경황 선생이 기경팔맥고라는 이런 책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섞여 있는 거죠. 내경도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시대에 거쳐서 만들어진 것을 아마 한 AD 200~300년쯤에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예측을 했을 때 이렇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거는 5,000년 전에 거, 어떤 거는 100년 전에 거, 어떤 건 지금 쓰이는 거, 이런 이론들이 섞여서 들어왔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앞에서는 저쪽 왼쪽으로 가자 해놓고 뒤에서는 저쪽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반대의 의견도 제시되는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쓴 책이냐, 어떻게 썼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책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도 내경보다는 난경에 좀 더 뒤시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이론들도 추가되고, 또 앞에서 필요 없다 싶은 것은 토론하면서 싹 뺀 거죠.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내경에서 말하는 거 중요한 거 안 쓰고 그냥 난경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른 조에서 한번 발표를 누가 한번 더 할까요? 발표. 자, 발표 빨리 하고 빨리 끝내죠.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조장 이름이 누구죠? 조장. 이름. 이름이 뭐야? 자, 열어줄 테니까 나와서 하죠. 예. 자, 슬라이드는 내가 돌려줄게요. 자,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이야기하세요. 예. 자, 손 좀 띄워주고 잘 들어주세요. 예. 저희 토론하기 전에 황제 내경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토론 주제는 이제 황제 내경에서는 그 약물에 대해서 설명이 빈약하다고 했는데 왜 빈약했을까,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황제 내경에는 사실 양생법, 꿈, 인체의 운행, 생활 방식 등등 예방법이나 행동 및 철학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약제 같은 부분에 많은 조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였고, 또 중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약초가 잘 자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제 내경의 제작 과정은 황제와 신하들이 의학에 대하여 논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여러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하지만 약재들을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충되고 최초의 요소인 만큼 약재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결과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마지막은 약재 부족으로 좋은 약재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쓰기 위해 일부러 책에 쓰지 않았으며 마약 제조의 가능성 때문에 언급을 꺼려했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질문 해주시죠. 네. 근데 중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약초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약재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당시와 그때 당시가 또 다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아까 다른 사람 질문 또 있었죠. 질문해 주시죠. 자, 질문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굉장히 창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런 창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설득당하면 내 이론 틀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새로 좀 이런 얘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약초가 잘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친구는 아니다. 왜 지금도 봐도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약재가 나고 하는데 그 중국이 약재가 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 결론이 지금 나온 결론과 나중에 혹시라도 1년, 2년 지나서 또 이런 토론을 했을 때, 유사한 토론을 했을 때 또 나오는 결론이 지금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니까 이거 외워라 했을 때 이거 외우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이것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한 거. 그리고 그 고민들이 내 생각 이런데 네 생각 어떠냐 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그 생각들을 갖다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내가 한약적인 실력이 점점 쌓이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알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틀리면 어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내가 틀린 걸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게 많아도 틀린 걸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놔둬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다른 생각을 갖다 이야기해주면 더 좋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거다라고 딱 결정을 해주면은 시험 문제 쓰기 굉장히 편하죠. 답안 쓰기 굉장히 편한데 그걸 외웠는데 나중에 또 다른 교수님이 수업할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한약 말도 안 되는 거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암기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을 정도 찾을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되면은 아마 앞으로는 뭐 요즘 뭐 챗 GPT도 뭐 계속 버전 1, 2, 3, 4 계속 나오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죠. 하다못해 거기다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야 카카오톡에서도 또 그런 걸 만들어 놨죠. 아수겁인가 뭔가 해가지고 카톡에서도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카톡에서 카톡으로 번역을 시켰더니 문서인식시켰더니 지금 나온 것 좀 최고로 잘하더라 라는 이런 얘기까지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자료가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많은 자료를 지금 막 이렇게 인용해 왔잖아요. 그 인용한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다른 조에서 쓴 걸 보면은 어떤 조에서는 자료를 인용을 해왔어요. 자료 인용해온 것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맞나 틀리냐에 대한 고민들은 항상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항상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아마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는 인용을 해온 것 같아요. 복사해서 이게 넣은 것 같은데 복사해서 넣은 거 상관없어요. 복사해 넣은 거에서 여기서 이제 그 잘못된 거는 이제 고쳐 나갈 수 있게. 지금 안 고쳐도 돼요.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잘못됐네 하고서 딱딱 고쳐 나가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틀린 거, 내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급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같은 우리 조원들끼리 설득하고 우리 조원들끼리 설득한 내용을 전체 학생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 좀 더 가다가 보면 앞으로는 주제를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주제를 찾아서 주제를 정하세요. 본인들끼리 정해서 올려라. 그럼 올린 내용 보고 내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하는 게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 배워왔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것이, 발표가 지금도 뭐 질문도 많고 하니까 좀 괜찮은데, 발표하는 게 좀 모자라면은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할 거거든요. 그럼 발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은 좀 더 많이 필요한데, 또 단점도 있긴 있어요. 발표하는 사람은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발표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강의를 못 듣게 되는 뭐 이런 단점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1조는 2조, 2조는 3조, 3조는 4조 이렇게 1, 3, 5, 7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식으로도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표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좀 발표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발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좀 잘 따라주시면 이게 잘 되는데, 무슨 말인가 잘 몰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1조에서 한 명이 나와서 3조 가서 발표하고, 또 3조는 한 명이 뒤에 가서 발표하고, 최고 뒷조는 앞에 와서 발표하고 해서 이렇게 네 번만 돌아가면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다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 마치면서